안녕하십니까. 연예가 이슈와 화제, 궁금한 비하인드를 풀어보는 강희롱의 클로즈업입니다. 방송인 김병만의 이혼 전말이 공개되면서 온갖 충격적인 얘기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김병만은 7살 연상의 전처와 이혼 소송을 끝내면서 현재 재산 분할과 파양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공세와 반박, 재반박 등 양측의 싸움은 갈수록 점입가경입니다. 부부는 아무리 좋았던 사이라도 헤어지게 되면 남보다 못하다고 하는데 상대방을 향한 공격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김병만이 전처가 자신의 계좌에서 하루 만에 7억 원을 빼돌렸다고 주장해 그 속사정이 뭔지 궁금합니다. 김병만은 전처 A씨를 지난 2009년 팬카페 회원으로 처음 만나 연인이 됐습니다. 당시 A씨는 2번 이혼했고 초등학생 딸이 있었는데요. 김병만은 A씨와 이듬해인 2010년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됐지만 4년 뒤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A씨는 김병만과 결혼 뒤 모든 경제권을 갖고 김병만의 인감, 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관리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2019년 7월 30일 김병만이 자기 명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겠다고 통보했는데 A씨가 이날 하루에만 은행 4곳을 돌며 김병만 통장에서 약 7억 원을 인출했다는 주장이 새로 나왔습니다. 이때는 별거한 지 5년째 되는 회의고 별거를 하는 동안에도 김병만은 아내에게 줄곧 통장 계좌를 맡겼다는 것인데요. 이를 기점으로 이듬해 2020년 김병만은 이혼 재산 분할 소송을 냈고 A씨가 빼간 7억여 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소송은 지난 2022년 법원 판결로 결말이 났습니다. 법원은 재산 분할에 대해 김병만 75%, A씨 25%로 확정했습니다. 부동산 지분 중 2분의 1을 김병만 소유로 보험 계약자 명의를 김병만으로 바꾸고 약 10억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지만 기각됐고 대법원 역시 이를 기각하면서 지난해 9월 7일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김병만의 파경 과정을 지켜보는 세인의 시선은 온통 의문투성이입니다. 지루한 법정 싸움이 끝나는 듯 했지만 올 2월 A씨가 갑자기 김병만을 상해, 폭행, 강간치상 등 혐의로 형사고소를 합니다. A씨는 수년 전부터 오랜 기간 가정사 문제 등으로 다투고 이 과정에서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 사유를 밝혔습니다. 물론 김병만 측은 전처가 밝힌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합니다. 이 다툼은 양측의 주장이 워낙 판이하게 달라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의 기소, 불기소 여부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폭행 등을 주장한 날 김병만은 해외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A씨가 폭행 증인으로 내세운 딸 역시 법원에 제출한 사실 확인서를 통해 김병만을 고마운 분으로 표현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혐의 성립 여부가 의문시되는 부분입니다. 김병만은 또 A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다수의 사망보험을 포함해 수십 개의 보험을 가입했고 보험 수익자도 A씨 본인 또는 딸의 명의로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 가입 사실도 이혼 소송 과정에서야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당사자인 김병만에게는 매우 충격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상대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전처 A씨는 김병만이 폭행 사건을 덮기 위해 30억 요구설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걸 보고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누명을 빨리 벗고 싶다며 보험 가입 이력과 진단서,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 등을 공개했습니다. A씨는 김병만이 결혼 전 가입한 암보험 4개, 결혼 후 직접 가입한 연금보험 3개, 함께 가입한 사망보험 4개가 있다. 나머지는 주택, 화재, 자동차 보험 등이다. 이런 것들까지 합쳐서 31개인데 남편 몰래 사망보험을 수십 개나 들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김병만은 가장이었고 나도 나이가 있어 여유 있게 보험을 들어놔야 한다고 생각했다. 연예인들은 미래가 불안정하니 투자 성격으로 적금 대신 들어놓은 것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처 소생의 파양 관련 문제도 논란입니다. 김병만의 법률 대리인 측에 따르면 법원 판결에 따라 A씨가 김병만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총 30억 원가량 된다고 합니다. 이를 변제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녀 파양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씨는 2011년 김병만과 재혼하면서 전 남편 딸을 김병만의 친양자로 입양했고, 김병만이 이혼 소송 후 파양을 요구하자 A씨가 채무 30억 원을 탕감해달라고 했다는 게 김병만 측의 주장입니다. 딸이 이미 성인이라면 당연히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30억 원 요구서에 대해 A씨는 파양비를 요구한 사실 자체가 없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파양을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폭행건 부분에 대해서는 김병만이 내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르고 발로 걷어찼다. 딸이 우연히 자다 깨서 내가 맞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김병만이 딸 이름을 부르면서 라이터 가져와 불 질러버리게 라고 위협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좀 의아한 부분은 딸이 김병만에 대해 절 이만큼이나 키워주신 고마운 분이라고 오히려 두둔했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A씨는 평소 딸에게 잘해준 점은 인정한다. 폭력만 고치면 괜찮겠다고 생각해 참은 것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병만과 A씨의 만남은 사실 결혼 당시부터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한 지 2년 만인 2013년경 한 월간지와 인터뷰에서 김병만은 이제 막 중학생이 된 딸에게 보금자리를 선물하기 위해 집을 짓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김병만은 아내 A씨가 자신의 열렬한 팬이었고 7개월간이나 이메일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키웠다고 자랑하듯 속내를 밝힌 바 있습니다. A씨에 대해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너무 일정이 바빠서 데이트할 시간이 없었다. 근데 아내가 그 부분을 다 이해해주고 감싸주더라. 힘들고 지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징징대거나 투정 부리면 감당하기 힘든데 아내는 연상이라 그런지 마음 씀씀이가 달랐다. 아내는 똑똑하고 말 잘하고 제가 보고 배울 게 많다. 그러면서 연상 아내라서 뭐든 다 잘 챙겨준다. 제가 몸에 열이 많은 편이라 열을 다스릴 수 있는 음식을 위주로 챙겨주고 속옷도 잘 챙겨주다 못해 입혀질 정도다. 평강공주처럼 세상 돌아가는 일을 잘 알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마음씨 곱고 현명하고 헌신적인 여자를 늘 꿈꿔왔는데 제 아내가 그런 여자라고 자랑했습니다. A씨와 혼인에 대해서는 결혼이 순탄치 않았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초혼인 아들과 애 딸린 연상의 재혼녀를 흔쾌히 받아들이겠냐면서 가족들의 극심한 반대가 있었다는 사실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이 우기듯 결혼을 강행했다는 점을 강조한 셈입니다. 제 눈에 콩깍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강렬한 감정에 휩쓸려 상대방의 결점이나 문제점이 있어도 이성적으로 보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습니다. 서양에도 사랑의 눈이 멀다는 뜻의 blinded by lov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물리적이든 추상적이든 뭔가에 의해 시야가 가려지면 제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로 갈등이 생기고 골이 깊어지면 등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부부의 일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뒤늦게 콩깍지가 벗겨지고 자신들의 선택에 후회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선택은 본인들이 한 것이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 또한 피할 수 없습니다. 강희롱의 클로즈업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